민주당은요, 오늘 저녁 9시부터 비상의총을 열고 최상목 대행 탄핵을 실행에 옮길지 이걸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기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여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덜 추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역대 최악의 권한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조기현 위원장님, 저희 취재에 따르면은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다. 비공개 회의 때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탄핵안 초안은 이미 만든 상태다. 다음이요. 최상목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한다고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느냐? 헌법재판소도 탄핵 남발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시에 의총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몸조심하라 발언, 그 경고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상목 대행을 즉 탄핵하겠다는 거, 이 움직임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 최상목 대행은 실체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하다. 지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위법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 왔고요. 그중에 강경한 의원들은 탄핵 소추 당장 해야 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고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는 것이 국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한편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보이는 입장과 태도를 보면 이런 위헌 위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민주당이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한쪽에서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민들께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을 승복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는데 그거는 왜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본인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하는 문제도 시기는 언제든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재량권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법 111조에 의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의무고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방치하면서 마치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과연 얼마나 신뢰감 있게 들릴지 의문이고요. 또 국무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임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은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국무위원들이 안 한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에 관계없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해야 되지 않냐, 그 이상의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까지 온 게 아니냐, 그렇군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해라, 이 얘기는 경고지만 탄핵할 거다, 이 얘기는 진짜 실제일 수도 있다. 30번째 탄핵 강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도 최대행 탄핵만큼 좀 신중하자, 이런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곤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박찬대 원내대표의 생각은 탄핵이라고 진행하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해라.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지켜보겠다, 그런 정도였죠. 헌법 위반 행위가 너무 명백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탄핵을 해왔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조를 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명백한 탄핵 사유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전체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바로 탄핵하기는 어렵고
한덕수 총리도 이제 150석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 때 최대행을 탄핵한다면 150석 넘게 가진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 계신 우리 신정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죠. 지금 민주당 중진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이제 두 분 또 말씀 주신 내용인데 최대행을 탄핵한다고 해도 이어받는 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고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오부장 임명하겠느냐.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아무런 실의가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바라보죠.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리스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주호 부총리, 유상임 장관, 조태열 외무부 장관, 그러고 나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름을 면면히 딱 들었을 때 이 중에서 과연 누가 지금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이자 가장 큰 압박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탄핵이라는 카드인데 이 탄핵이라는 카드가 일단 먹혀들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생겼고요. 이게 실제로 먹혀들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겠다. 그리고 탄핵을 일단 했지만 그 이후에 줄지어서 있는 인사들은 오히려 더 강경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위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민간 국가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한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 외교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국내 정치, 민생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최상목 대행과 또 민주당 제1야당 같은 경우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최대행과 민주당 이 두 가장 큰 정치 세력 간의 핵심 지점이 이 내외에 있는 이 위기 사항을 어떻게 합의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탄핵할까 말까 가지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도 어느 날까지다, 결국 19일까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날짜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은 최후의 경고 압박 카드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거라는 내부적인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가 사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만이 정답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면 탈출구,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최상목 대행과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안심시키면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오히려 정치적 딜을 최대행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치력을 통해서 보여주자. 저는 그걸 좀 오히려 제안드리고 싶어요. 예.